책은 이따가 2교시 때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보셨죠? 자, 시간표에서 이제 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윈터하는 기간 동안 이제 선택 시간을 볼 텐데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이름은 제가 아직은 모르죠. 그런 시 본 적 있죠. 김춘수의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너희들 몸짓이지만 나는 이제 몸짓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중무학원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재종반에서 국어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고3 윈터는 해마다 뭐 조금씩은 들어와요. 근데 작년에는 윈터에서 뭐 다른 문화 영역도 하고 또 엄매도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화작으로 그냥 배정해서 화작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풀어 보셨잖아요. 어때요? 2학년 때까지 풀던 거랑 좀 어때요? 뭐 비슷하죠, 내용은. 근데 이제 두 문제 정도가 이게 전체 국어 45문항 전체 오답률 테스트 10에 여기 두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풀면서 요거랑 요게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 실력이거든. 여기에 전체 오답률 베스트 10 중에 두 문제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뭐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있었나요? 어떤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45번. 45번. 동의하십니까? 45번. 이건 뭐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45번. 그 다음에 또 45번 맞아요. 45번 분명히 있습니다. 38번. 개인적으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오답률 베스트 10에 45는 들어있습니다. 근데 38은 아니었고요. 개인에게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자, 두 번째 문제는 40번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문학 독서, 이제 독서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최근 3학년 작년도의 고3 애들 문제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봤는지 몰라도 작년 9월부터는 문학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작년에 왜 6월 평가원 시험 고3 애들 치고 갑자기 대통령이 뜬금없이 무슨 이렇게 아이들 시험이 이렇게 어렵냐, 이거 무슨 킬러 문항이다, 이거 무슨 뭐 이권이 개입돼서 뭐 문제 내는 사람하고 뭐 돈이 맞다가 뭐가 저쩌고 그지? 이러면서 한 말씀 하는 바람에, 그지? 대통령이 한 말 하는 바람에 이제 막 뒤집어졌었죠, 이제, 그지?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로 대통령이 한 말은 우리 이제 쌉소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구평 때는 독서보다, 그 전까지는 독서가 어려웠어요. 문학보다는. 근데 갑자기 독서를 시비 걸면서 독서 문제 자기가 풀어보다가 뭔가 안 풀린다. 그래서 이게 애들이 그거 대통령이 그래도 나름 서울 법대 나온 사람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서울 법대 나온 내가 못 푸는데 이걸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 그러면서 독서 너무 어려워 이거 막 이제 이러면서 독서 영역에 킬러 문항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9월 달에 진짜 뭐 대통령 말하면 좀 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9월 평가원 시험에 독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대신 또 너무 쉬우면 물수능 얘기 나오니까 변별력을 유지하려고 문학을 이제 조금 어렵게 하는 게 조금 아이들한테 익숙지 않았나 봐. 그래서 문학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화한다고 그러죠. 문학이 쉬웠던, 착했던 문학이 흑화해갖고 아주 어려웠었어요. 그러더니 9평이 6평보다 등급컷이 쭉 내려갔습니다. 이제 원점수 그 컷이. 그래도 이제 수능에서 정점을 찍은 거죠. 수능에서 독서는 예년에 비해서 분명히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선택도 그렇고 문학이 상당히, 그리고 문학 자체가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선택지 가지고 좀 장난을 친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답 베스트의 문학은 여태까지 수능에서 뭐 영함을 못 내밀었거든. 끼어야 오답 베스트 안에 문학 잘 들어가야 하나 두 개인데 이번엔 반반. 독서보다 오히려 문학이 많고 선택 과목도 막 2개, 엄매는 3개 들어있어요. 오답 베스트는. 그리고 놀랍게도 화작 아까 45번 있죠? 이게 전체 문항 중에 오답 1위야.
정답률 27%입니다. 정답률 27%. 45번. 궁금하죠? 뭐 이제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근데 정답은 몇 번 같아요? 1번입니다. 정답 1번. 정답 1번이거든요. 일단 45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지금 시험의 결과 이제 출제되는 그 흐름을 알아야 돼,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7, 8에 여기 잠깐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국어잖아 이제. 너희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제 요거 공부하려고 이제 모인 건데, 어쨌든 쭉 상위로 올라가면 그건 국어야. 그죠? 이제 국어 영역을 크게 나누면 지금 현재 수능 체제가 문학, 독서, 선택 이렇게 돼 있고, 선택이 이제 화자 혹은 언매입니다. 근데요, 이 중에 결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문학, 독서, 화작, 문법, 매체 이렇게 다섯 개. 문학, 독서, 화작, 문법, 매체. 요것 중에 조금 결이 다른 거 하나가 있다면 뭐겠니? 문학, 독서, 화작, 문법, 매체. 그 다섯 개 중에 결이 좀 다르다. 왠지. 이거는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기준과 법에 의해서 맞다 틀리다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법은 이 적절한 뭐 그런 게 없어. 국어 문제 풀다 보면 가장 적절한 것이란 발문 가끔 나오지. 가장 적절한 것은. 이과 애들이 그래서 국어를 싫어하는 애들 중에 이런 게 싫다 이거야. 아니 답이 1이면 명확히 이래야지 왜 1도 답일 수 있고 사실 4도 답일 수 있는데 그 중에 더 가장 적절한 게 1이야. 그래서 답이야. 이런 문제 있거든요, 사실은. 생각해봐. 수학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이과간 애들이 그런 문제를 좋아하겠냐? 근데 수학 문제 풀면서 그런 문제 본 적 있어요? 다음 주 x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어떻게 그런 문제가 어딨어? 수학 문제,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얘는 오히려 좀 이과적인 답이 명확하게 딱 이유 명확해. 이러니까 이 법, 이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암기할 내용이 제법 들어 있어요. 물론 이제 문법 문제도 너희들도 이제 풀어봤지만 이렇게 지문형 지문 하나 나오고서 이제 두 문제 딸려 나오는 것도 이제 그거는 지문 독해를 좀 하긴 해야 되지만 얘는 독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거리가 좀 있는 영역이야. 그런데 그럼 나머지 네 개는 지금 다 보다시피 이름이 다르지만 어차피 다 국어에 포함된 거지만 국어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냐? 독해력이야. 독해력. 이 독해력. 독해력 기반, 독해력 베이스의 영역들입니다. 문학도요. 우리가 문학도 뭐 시, 소설, 그리고 이제 시도 뭐 현대시, 고전시, 소설도 고전 나뉘지만 어쨌든 지문 이해가 돼야 돼. 시든 소설이든 독해가 돼야 돼. 독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국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되게 잘 나오는, 누구는 또 열심히 하는데도 뭐 3등, 4등 받기도 버거운데 거의 안 하는데도 뭐 1, 2등급 그냥 쉽게 받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부러워할 게 아니라 가만 보면 그 친구들은 뭐야? 독해력이 있는 애들. 근데 그 독해력의 베이스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뭐 PC방 가서 뭐 오버워치 롤 뭐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은 좀 책을 읽은 거죠. 무슨 책이든 하다못해 판타지 소설이라도 읽으면 그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글을 읽는 연습이 많이 부족하잖아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독해력, 그리고 이제 그 독해력의 더 베이스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오는 것도 어휘력. 어휘력을 기반으로 한 독해력. 이게 있으면 국어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문학, 독서 물론이고 화작, 얘도 독해력. 매체도 뭐 화작하고 뭐 비슷한 결이 있어요. 약간 유형이 다르지만 문법만 제외하고 다 독해력이 있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작은 특히나 문학하고 또 다르고 독서랑 오히려 유사한 면이 있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비문학. 문학은 아니니까. 또 다른 비문학이다. 또 다른 독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다른 독서. 이 화작은 또 다른 독서. 그리고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 독해력이라는 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래서 읽는 연습과 읽는 훈련을 이제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작 뭐 1, 2학년 때는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풀어봤지만 언매를 이제 선택하면 문법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게 싫어서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화작을 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표점에서 분명히 뭐 똑같은 원점수라면 언매가 높은 건 사실은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작을 하는 거는 엄매 즉 문법에다가 시간을 쏟을 때 그 문법에 쏟을 시간을 다른 과목 내가 이제 국어의 다른 영역이든 아니면 수학이든 영어든 뭐 탐구 과목이든 거기에 쏟아서 내가 이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겠다. 왜냐면 문법이 뭐 우리 여기 지금 뭐 확통 미적 섞여 있나요? 그렇겠지 아무래도. 이 과탐을 하는 친구들은 과탐 과목의 양은 사탐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거기서 문법까지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 양이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나는 사실 탐구도 지금 이제 좀 부족한 편인데 거기에 문법까지 하기에는 그래서 차라리 뭐 표점 1, 2점 손해 본다 하더라도 그냥 화작으로 좋은 점수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에 좀 공부하자.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뭐 화작을 선택했다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엄매들이 아이 새끼 저 공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엄매 인싸 화작 아싸 뭐 이러면서 이제 까라마이싱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최상위권에도 화작 선택하는 사람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작로라고 뭐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화작 공부를 안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지. 화작로라고 우리가 뭐 위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작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리고 진짜 모의고사 볼 때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그냥 화작 문제 보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 그지? 문법을 좀 준비하는 학생들은 미리 문법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엄매를 이제 미리부터 이제 결심했던 학생들은. 그런데 화작은 미리 보지 않죠. 그지? 고3이 돼도 심지어 재수생도 화작 공부하지 않는데, 근데 그건 맞아. 문법보다 화작을 문법만큼 공부하는 것도 이건 좀 정상은 아니야. 화작은 당연히 그래서 화작 선택한 건데 공부 양이 적어도 되니까. 근데 전혀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화작 지문의 구성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문법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필수 용어나 개념 알아야 되는데 그조차도 모르고 화작 시험 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도 하고 뭐 그런저런 얘기 이제 볼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거부터 이제 화작이 이제 11문제가 이제 지문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결국 이건 또 다른 비문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거기 처음에 35, 37 즉 첫 번째 세트 이거 그냥 독서 지문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요새 독서 지문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뭐 끼케야 요거나 요거다 한 문단 정도 더 많을 정도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독서인데 이제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비문학 풀 때나 요 화작문 이제 문제 풀 때 요런 글 나오잖아. 한 4문단, 5문단짜리 글 나오잖아. 무조건 글에다가 문단 번호 붙이고, 이건 그냥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문단이 뭐 한 4개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앞에 번호 붙이고, 이거는 독서 풀 때도 독서 풀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문제 풀어봤잖아. 45번 문제 아까 보셨잖아. 거기 선지가 다 뭐야? 이런 자료 기억과 니은을 활용해서 뭐 4문단을 보완해야 되겠어. 3문단을 보완해야 되겠어. 그때 가서 3문단이 어디지? 하나, 둘, 셋.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바로 그냥 써놓고.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서도 글 읽기 전에 문단 번호 붙이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문단 앞에 번호 붙여놓고 글 읽기 시작하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해. 그래서 거기 이제 뒤에 보면 이런 대화 있잖아. 대화에다가 우리가 뭐 문단 번호를 붙일 필요는 없지만 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푼 문제 35, 37 이 지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43, 45 이것도 당연히 한 5개 문단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아예 뭐 문제 자체에 몇 문단을 보완해야겠어, 몇 문단을 보완해야겠어. 이거 그때 가서 쉬고 있으면 되겠니? 그래서 무엇보다도 문단 번호 붙이는 건 첫 번째 습관으로 들여놓으세요. 이제 화작을 앞으로 할 거라면. 자, 그래서 이제 이 화작의 이제 지문 구성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처음에 이제 이 35, 37 같은 이제 세문학 이거는 고정돼 있습니다.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화작 지문이 처음에 첫 번째 세트가 1인 발화, 1인 발화, 1인 발화. 뭐냐면 발표, 연설, 강연 다 같으면 뭐 발표, 연설, 강연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지? 한 사람이 청중을 대상으로 말하는 1인 발화다 이거야. 발표 연설 강연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나와 지금은. 매체는 우리가 이 수능에 도입된 지 이제 3년 지났어요. 2022 수능, 2023, 작년까지 2024 수능까지 3년 이제 실시했고 화작은 2014 수능부터 해갖고 이제 10년 이상 됐습니다. 화작은 그래서 화작은 이제 유형이 이제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게 딱 고정이 됐고 매체는 아직 3년이 됐기 때문에 해가 바뀔수록 뭔가 살짝 새로운 유형이 등장을 해요. 매체는. 근데 화작은 더 이상 뭐 새로운 물론 뭐 내려면 낼 수는 있겠지. 근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즉 최근 3년 동안 유형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이제 통합 수능이 된 이후로 이 화작 문제는 이제 뭐 지문의 그지 내용이나 뭐 난이도야 당연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유형은 거의 그대로다.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1인 발화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 발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발표는 이제 주로 뭘 물어보냐? 출제 요소. 출제 요소. 말하기 방식으로. 네, 발표자의 어떤 말하기 방식 이런 거. 그다음에 자료 활용 방안. 자료 활용 방안. 그다음에 청중의 반응 평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한 이제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들 뭐 어차피 화작 문제는 풀어보셨을 테니까 이런 발표에서 중간에 지문 괄호를 통해서 뭐 슬라이드 1 제시 그래서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런 것들 발표하잖아요. 슬라이드 2 제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 활용하는 건데 그거에 관련한 방안 뭐 이런 문제 있을 거야. 그다음에 이제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인데 연설이나 강연 같은 경우는 연설이나 강연 같은 거는 이제 연설자가 말하는 이제 주장과 근거가 있다면 이제 자 예상되는 반론 혹은 이런 식으로 예상되는 반론 근거 이런 식인데 문제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세트 요 발표든 강연이든 주고서 세 문제 낼 때 여러분들도 지금 잘 보세요. 벌써 35분 바로 나오지.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아예 이건 거의 고정입니다. 거의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제 요 유형에 이제 익숙해지면 요 영역은 결코 어렵게 나올 일이 거의 없어. 사실은 요 35, 36, 37 부터 어려울 일은 사실 없어. 그런데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거의 그렇진 않고 이제 뒤에 중간쯤에 이제 살짝 어려운 걸 심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집단 대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토대로 이제 한 사람이 쓴 1인의 장면, 초고이다. 뭐 이런 거 이제 본 적 있어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여기도 자 지금 뒤에 문제 푼 거 보니까 전통문화 연구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 나는 학생 1번이 작성한 초고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을 취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집단 대화의 이제 형식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이게 거의 이제 우리 수능 볼 때는 이제 학생들이 하는 토의나 토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 너희들이 지금 푼 것처럼 그냥 이제 일상적인 대화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뭐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대화지. 그냥 뭐 잡담하는 게 아니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학생 1, 2, 3의 말하기 방식 여기 이제 풀어봤지만 뭐 어느 정도 묶어서 A 또 어느 영역 묶어서 B 해놓고 거기서 학생들의 이제 말하기 방식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우선 누가 이제 남학생이고 누가 여학생인지 모르는데 보통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남녀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러면 슥 보면 막 플러팅 하는 놈도 보이고 이제 이제 그런 게 이제 살짝 이제 보이지만 우리는 그런 데 관심 가지면 안 되고 답 찾는 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토의 토론 대화 이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라디오 방송. 여기 이제 대담자와 진행자 나와서 대담자가 주로 이제 뭐 전문가가 나올 때 맞지? 누구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막 질문하면 대담자가 그에 대해서 막 답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대담자와 진행자의 이제 이 말하기 방식 이런 것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협상 이런 거 혹은 면접 이런 게 집단 대화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면서 그런 것과 관련한 이제 어떤 장문 이렇게 두 개가 바뀌어서 여기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나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 이제 풀었던 마지막 이제 43, 44, 45 또 하나의 이제 그 장문 상황과 초보가 나온다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인 장문 문제.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이게 1번 유형은 어때요? 화법이잖아 이게 이제 발화, 그지? 말하고 듣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화법. 자, 2번 유형은 뭐야? 화법과 장문이 섞인 거, 그지? 대화와 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거의 글이잖아 이제 장문. 그래서 화장문이야 이제. 그래서 화법과 장문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장문인데 이 글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을까 크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 정보를 전달하는 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초고, 그다음에 개요 쓰는 과정, 요런 거 주는데 이제 그다음에 잘 나오는 게 이거 자료 활용. 자료를 활용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초고 및 개요 수정 보완. 여기죠. 이것도 이제 갖고 보면 45분 문제잖아. 45분 문제가 이거잖아. 그치? 자료를 활용해서 초고 및 개요를 이제 뭔가 수정을 할 것이고 이런 얘기들 문제로 내는데 이제 여기 아까 말했듯이 40번이나 45번이 왜 어려웠는지 그거는 이제 이따가 실제 문제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서 얘기할 일단은 그냥 유형만 보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다면 조건을 줘요. 이 조건을 주면서 이 조건에 따라서 이제 추가 내용을 작성하는 흔히 말하는 고쳐쓰기 유형. 조건에 따라 추가 내용을 작성하는 고쳐쓰기 유형. 이런 게 이제 잘 나옵니다. 이 정보 전달하는 글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설득하는 글 있죠. 설득하는 글. 그래서 설득하는 글은 주로 문제 상황을 제기하고, 자,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 제시. 이 해결 방안과 관련한 문제를 이제 잘 내는 편이지. 이제 설득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유형이 거의 정리가 이제 해볼 수 있고 고착화돼 있어 이게. 그래서 뭐 새로운 유형 이제 뭐 내용에 이제 뭐 천차만별 언제 어디 뭐가 바뀔지 모르지만 문제 유형은 거의 이렇게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문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만 화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필수 용어라든지 개념이 있어요. 그거 몇 개 이제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은 지금 이제 딱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가 5, 6교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바로 개념 그 다음에 요 이제 오늘 푼 문제 설명하고
그래도 시간이 되면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 나가기로